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떠올리기조차 불편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나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싫어도 계속 봐야 하는 관계인 경우 더욱 괴롭죠. 주변 사람들이 너가 참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조언을 해줘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괴로운 인간관계 3가지 유형과 그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괴로운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피해도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적하는 상사를 피하고자 이직을 했는데 새 직장에서 지적질이 더 심한 상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지나치게 민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상대의 어떤 태도에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그 이유를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그 사람만 안 보면 좋겠어요. 정말 거슬리거든요. 상사가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해서 기분이 나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뭔 말만 하면 제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무안하게 만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럴 때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의 험한 말투나 행동, 무례함 등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깨닫고 아, 이래서 나는 이 사람이 싫었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있으면 나를 지치게 하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유독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정상적인 자기애를 넘어 지나치게 자신에게 애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항상 옳으며 자신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며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자신이 그저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같이 있을 때 자꾸 힘든 얘기를 끄집어내서 당신이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만약 매일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자주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의지하면서 기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들은 의존적인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회피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면 연락을 끊고 관계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벽을 치는 느낌을 줍니다. 비난이나 거부에 매우 집착하고 쉽게 분노를 느끼며 그룹 속에서 자신이 외톨이인 것 같아 외로움을 자주 느낍니다. 또한 자신을 좋아하는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복적으로 엮이는 유형이 있다면 왜 그 유형의 사람과 계속 엮이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나왔다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특정한 성격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유형은 처음에 매력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어 쉽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고 싶어. 저 사람 안에는 남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치는 회피형에게 이끌리는 유형은 상대방이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방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의존형과 자주 엮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존해주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의지하고 믿어주는 것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왜 이런 것에 끌리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면 다음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좀 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즘을 가진 유형과 관계가 힘들 때는 가장 먼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직장과 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일단 그와의 관계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절대 경쟁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을 위협하면 더욱 당신을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지키며 대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인간관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존형이 당신에게 과하게 의지할 때는 그것이 뿌듯함을 주는 순간일 수 있으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믿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의존이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의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면 힘든 감정은 이해하나 나도 지친다는 것을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피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사람의 성격은 한 가지 유형에만 맞춰져 있지 않고 복합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하는 완벽한 대처법은 없죠. 위에서 얘기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세술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 되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영향력에 점점 더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나쁜 사람들을 더욱 오만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자신의 주변을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희생하는 태도는 다정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얕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꼭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꾸짖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꾸짖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는데 바빠집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고 지식은 부족하며 배우려는 노력도 없는 단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죠. 만약 그 사람을 따르기만 했다면 그 사람의 수준만큼이 인생의 한계가 됐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내가 나쁘거나 부족해서라고 자신을 탓하는 걸 개인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도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며 끌려다니고 함부로 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꼭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그 문제가 당신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가 상사이거나 심지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품격만큼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결코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작고 흠집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땐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죠. 문제가 정말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고치면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 상대와 관계 자체는 힘들지만 잘 지내고 싶어 노력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잘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잘 지내기보다는 조금 덜 잘 지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엔 다툼 없이 지내기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상사와는 친하게 지내기 어려우니 겉으로는 충돌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대응할 땐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거리 두기 등을 해야 하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또한 변해야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술술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인생의 지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